자, 이번 시간은 이제 6번부터 보도록 하죠. 예, 속도를 좀 높이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 여기 이제 정답을 확인해 볼까요? 우리 행정규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에서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이죠. 자, 구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상 별표에 따른 과징금 처분 기준은 단지 상한을 정한 것이 아니라 특정 금액을 정한 것이다. 자, 이것도 많이 나왔던 내용인데, 뭐, 단지 상한을 정한 것이 아니라 특정 금액을 정한 것이다. 틀렸죠? 요거 이제, 요것도 좀 그동안 저 시험에서 많이 출제됐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문을 갖다가 이제 확인을 하시는데, 이것은 이제, 이거 틀리시면 안 되겠죠? 기출문제를 좀 더 풀어보셨으면 다 맞출 문제인데, 요거 특정 금액이 아니죠. 상한 금액이 아니고, 특정 금액이 아니고, 최고 금액이죠. 최고 금액을 정한 것이다. 그러니까 상한을 정한 거 맞죠? 아니라 틀렸어요. 상한을 정한 것이고, 최고 금액을 정한 것입니다. 이건 이제 법 조문과 관련돼서 법 해석에 관해서 판례 내용이 있는 거고, 늘 제가 강의할 때 이쪽 부분에 들어가서 볼 때 과징금 요거 관련해서 잘 나오는 판례예요. 늘 잘 나옵니다. 뭐와 같이 잘 나오는가 하면 과징금이 이런 데 상속돼야 한대요. 그러니까 이행강제금하고 과징금하고 비교 문제에서 이행강제금은 일심 전속적 의무의 성질을 갖습니다. 그래서 상속이 안 돼. 근데 과징금은 이렇게 일심 전속적 성질이 것이 아니어서 이제 아빠가 과징금 받고 돌아가시면 그 자식이 상속인으로서 과징금 납부해야 돼요. 아시겠죠? 요거하고 잘 나오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구청소년보호법 시행령상 별표에 따른 과징금 처분 기준은 상한을 정한 최고 금액이에요. 특정 금액을 정한 것이 아니라 상한을 정한 최고 금액을 말합니다. 아시겠죠? 이거 잘 나와요. 이거 꼭 해놓아야 돼. 자, 그 다음에 1번문 한번 보시면 설정된 재량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행정청의 의사는 존중되어야 한다. 맞죠? 재량 기준. 이 재량 기준 뭐예요? 재량 준칙을 말해요. 일단 설정된 재량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의 의사는 존중되어야 한다. 재량 준칙에 따라서 일단 재량권이 주어지고, 이에 따라 재량 준칙에 따라서 일정한 재량 행위를 할 때 적용되는 그 내용입니다. 맞고, 두 번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위임에 따라 입찰 자격 제한 기준을 정하는 불형은 행정 내부의 재량 준칙에 불과하다. 이것도 그렇죠. 이것도 잘 해놓으셔야 돼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위임에 따라 입찰 자격 제한을 정하는 불형은 행정 내부의 재량 준칙에 불과하다. 이거 뭡니까 이거? 이 법률이 위임이네요. 자, 얘들 그죠? 이때 보시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위임에 따라 입찰 자격 제한 기준을 정하는 불형은 행정 내부의 재량 준칙에 불과하다. 불형 형식이 행정규칙이지? 이거 뭐예요, 이거 보여요? 불형 형식의 행정규칙? 불형 형식의 행정규칙은, 형식은 뭐예요? 불형, 법규명령이죠? 형식은 법규명령으로서 불형이지만, 실질은 뭐야, 이게 실질. 그지? 오늘 이때는 우리 판례는 실질을 강조해서 뭐로 봐요? 이거 행정규칙, 행정명령으로 보죠? 그지? 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좀 공부를 갖다가 조금 이렇게 좀 시간 확보하면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 문항, 재량 준칙이 정한 바에 따라 뒤풀이 시행되어 행정 관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행정청은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자기 구속을 받는다. 이해돼요? 계속 나오지? 이게 뭐야? 행정의 자기 구속이 법리에서, 그지? 재량 준칙이 평등 원칙과 신뢰 원칙과 결합돼서 행정의 자기 구속이 법리가 도출되면 이 재량 준칙은 준 법규의 성질을 갖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렇게 행정의 자기 구속이 법리가 도출된다는 거예요. 행정기관은 자기가 종래해왔던 행정 관행에 스스로 법적으로 구속돼서 그 행위를 해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됐죠? 이렇게 간단히. 어때요? 이렇게 문제 풀면 해요? 이제 계속 반복되면 쉬워지는 거야. 예. 좋습니다. 자, 힘내시고요. 처음 오시는 분들은 이렇게 출제 경향이고,
이런 문제, 이 출제 수준으로 나온다. 이것만 아시면 돼요. 왜냐면 일단 3개년도는 가볍게 이렇게 출제 경험 파악하고 이런 거 가장 기본적인 것만 제가 빼놨어요. 그러니까 늘 나오는 거. 늘 나오는 것만 해놓은 거야, 지금.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걸 저하고 이제 계속 반복해야 돼요. 여러분들 저하고 500문제 정도 하면 되거든요. 사실은 이거 1000문제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이제 문제 풀 때 500문제를 뽑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거의 다 맞아요. 다 맞아. 벗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밥 먹고 이거 하니까 그렇죠. 예, 맞아요. 밥 먹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다 하실 수 있어요. 시간만 되면.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제한된 시간에 공부를 하셔서 공무원 신분을 취득해야죠. 특허. 우리 공무원 임용 특허예요. 여러분들 행정법상. 네. 자, 이어서 자, 7번부터 보도록 하죠. 자, 불확정 개념과 판단 요즘의 기독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한 설명을 늘 나오는 부분. 2017년도 국어 17년, 18년, 19년 계속 반복돼요. 봐보세요. 자, 옳지 않은 것인데 1번. 판단 여지를 긍정하는 학설은 판단 여지는 법률 효과 선택의 문제고 이거 틀렸네. 그죠? 이거 틀렸죠. 판단 여지는 법률 효과의 측면이 아니라 법률 요건이죠. 행위 요건 측면 문제다. 이게 틀렸어요. 이거 틀린 거예요. 자, 법률 요건은 행위 요건 선택의 문제이고, 재량은 반대됐네. 이거 법률 요건이 아니라 법률 효과, 행위 효과 측면. 제가 말씀드릴 때, 재량 문제와 판단 여지 문제는 서로 구별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행정법규가 있잖아요. 우리 혹시 수업 시간에 많이 했던 건데, 행정법규는 이와 같이, 법률 요건 측면이 있고, 법률 요건 측면 있고, 법률 효과 측면이 있죠. 이 법률 효과 측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죠? 자, 우리 항상 법은 이렇게, 그죠? if then 돼 있어요. if then, 그죠? if then, 이런 가정절 구조죠.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법률 요건을 이루는 개개의 구성 요소인 사실을 우리는 법률 사실이라고 해요. 이 법률 사실이 이렇게 법률 요건의 구성 요소로서 써져 있다는 뜻이야. 써져 있다는 뜻. 그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걸 뭐라고 제가. 우리가 이제 또 시험에서 행위 요건. 그죠? 행위 요건, 법률 요건. 행정행위는 행위 요건, 법률 요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행위, 부당이득, 불법행위 배웠죠. 그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앞에서 부당이득, 부당이득, 사무관리 부당이득, 그 다음에 행정행위, 입법행위.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거 이제 공법상 계약 이런 거. 행위 요건이 있으면 그 요건이 이 법률 사실로 규정된 이 법률 요건이 충족되면 법률 효과가 발생해요. 자, 그러면 이때 여러분들 배울 때, 이 재량 문제는 어디 문제라고 했어요, 제가? 자, 우리 재량 문제는, 이거 뭐라 하죠, 이걸? 이걸 갖다가 행위 효과 측면. 자, 여러분들, 우리 재량 문제는 어디 측면 문제예요? 그렇죠? 재량 문제는, 이것이 재량행위냐, 기속행위냐, 재량 문제 같은 경우는 행위 효과 측면 문제란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그죠? 여기 이거 판단 여지, 불확정 개념과 판단 여지 문제, 불확정 개념과 판단 여지죠. 불확정 개념과 판단 여지, 이것은 행위 요건 측면 문제예요. 아시겠죠? 됐지? 됐죠, 이렇게? 됐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밖에 틀린 거야. 여기 현재 그죠? 이렇게 보는 것이 현재 우리 다우설 태도예요. 다우설 태도고, 우리 판례 같은 경우는 이 판단 여지 개념을 인정하지 않거든요. 판례 같은 경우는 이 판단 여지를 갖다가 이 재량 문제로 본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판단 여지에 해당되는 행위를 갖다가 다 재량 행위로 본다 해서 판례는 판단 여지와 재량 문제를 구별하지 않고 판단 여지 개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것까지 아셔야 돼요. 다우설에 의해서 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건 틀린 거예요, 1번. 이제 쉬워요. 그러니까 제가 시험 나오는데 그거까지만 나온다면 그래서 그거까지만 나오는 거예요. 더 이상 안 나와. 됐죠? 좋습니다. 두 번째 2번 문항. 대법원은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를 하는 경우에, 자,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그동안 많이 나왔던 거죠. 여러분들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 방식과 기속행위에 대한 사법심사 방식을 구분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2번 문항. 대법원은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를 하는 경우에 법원은 행정청이 재량에 기한 공익 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독자적인 판단을 하여 결론을 도출하지 않고 당해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만을 심사해야 한다고 한다. 이거 뭐 늘 이걸 뭐 하나 먹는 거예요. 우리가 기속행위 재량행위 보시면 제가 항상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거. 이거 사법심사 방식, 기속행위에 대한 사법심사 방식,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 방식 중요하다 했죠. 예, 이거 갖고 그 다음에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판례가 기속행위로 본 판례, 이렇게 재량행위로 본 판례가 중요해요. 기속행위라는 것은 우리 행정청의 행정행위가 기속행위라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이 행정행위를 처분을 신청했을 때 반드시 처분을 해줄 처분 의무가 있는 거지. 처분을 안 해주면 위법이 되는 거야.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만약에 재량행위라고 한다면 재량권 인정되니까 뭐 일정한 수익적 행정행위를 해줄 수도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어요. 즉 재량 판단, 공익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처분 의무가 없어요. 근데 왜 중요한 거 하면 헌법상의 기본권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쉽게 말하면 사유재산제를 인정하고 그죠? 우리 의식주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해야죠. 고립된 개인이 자기 직장 생활, 경제 생활에서 먹고 살아야 돼.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야 돼. 의식주 문제와 관련돼서 그래서 우리가 직업을 가져야 하는데, 그죠? 직업을 가져야 하잖아요. 거기서 우리 일반 국민들한테 각종 행정법상 허가사항의 대상되는 행위들이 전부 다 직업을 설정해서 뭐 식당한다, 식품위생법상, 그죠? 영업행위, 예? 영업허가. 이런 거 전부 다 허가사항을 놓고 있어요. 왜냐하면 적법한 허가 요건만 갖추면 다 내줘야 돼요. 그래야만 빨리빨리 해서 이렇게 이제 밥 먹고 살죠, 우리가. 그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맞는 질문이에요. 이게 잘 나오는 거고. 세 번째, 대법원은 처분을 할 것인지 여부와 처분이 종되거나요 재량이 인정되는 과징금 납부 명령에 대해서 그 명령이 재량권을 일탈하였을 경우 법원으로서는 재량권의 일탈 여부만 판단할 수 있을 뿐이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가 적정한 것인지에 관해서는 판단할 수 없어 그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고 법원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을 초과한 부분만 취소할 수 없다 한다. 이것도 엄청나게 많이 나온 판례예요. 이쪽도 약간 틀었는데 이것도 약간 틀었어요. 이거 틀렸어요. 여러분들 이거 내용 그대로 중요해요. 이거 판례 내용인데 결론이 시험에서 그동안 많이 나왔지만 그 내용까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그 과징금 있잖아요. 과징금을 초과하는 과징금을 초과하는 이런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과징금 전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과징금 기준에 초과한 그 과징금 있죠. 그러면 이때 과징금 초과된 일부만을 갖다가 과징금 기준에 의해서 과징금 처분을 했는데 이 과징금 기준에 위반되는 초과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이 초과 부분만 취소하면 안 돼요. 오케이? 이 과징금 초과된 부분을 포함한 전부를 갖다 취소해야 돼요. 오케이? 취소하고 다시 해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뜻인데 다시 한번. 대법원은 처분을 할 것인지 여부와 처분이 종되거나 재량이 인정되는 과징금 납부 명령에 대해서 그 명령의 재량권을 일탈하였을 경우, 그죠? 대법원은요. 그 명령의 재량권을 일탈하였을 경우 법원으로서는 재량권의 일탈 여부만 판단할 수 있을 뿐이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가 적정한 것인지에 관해서는 판단할 수 없어. 그 전부를 갖다가 취소할 수밖에 없고, 오케이? 일부는 틀려, 이거. 일부 많이 나와. 그러니까 과징금 납부 명령에서 과징금 처분을 했는데 이게 초과 과징금. 오케이? 과징금 기준 너무 초과 과징금 부과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초과된 일부만 이렇게 법원이 취소하면 안 돼. 아시겠죠? 재량권 일탈 남용 여부가 재량권 일탈 인정되면 전부를 취소해야 돼요. 법원은. 그 재량권의 내용에 대해서 뭐 이것이 적정 있느냐, 그거 묻지 못해요. 판례는 법원은 사법심사 권한이 없어. 재량권에 대해서. 그러니까 재량권의 재량권의 한계 법률로서 평등의 원칙, 비례 원칙이죠. 이런 걸 위반하게 되면 그 법을 나면 재량의 일탈을 이유로 해서 전부를 취소해야지. 일부 하면 안 돼. 아시겠죠? 이거 많이 나오는 판례입니다. 그 다음에 사법문항. 다우설에 따르면 불확정 개념의 해석은 자, 이거 많이 했죠, 그지? 우리 다우설에 따르면 불확정 개념의 해석은 무슨 문제야? 법적 문제죠. 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전면적인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고 특정한 사실공개와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이리적인 해석, 하나의 정당한 결론을 많이 가능하다고 본다. 됐죠? 자, 전면적인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고 특정한 사실공개와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일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다. 자, 이렇게 해서 요 내용 봤어요. 지금 거의 이 정도는 뭐 어렵진 않아요. 우리 강의만 충실히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혹시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어요. 처음에 시작하실 때 그 문제 출제 경향이라든지 그 용어를 익히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문제 푸시면 좋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마음이 급하니까 문제로 그냥 해버려요. 처음부터까지. 굉장히 위험한 방법이다. 진짜 위험합니다. 유형이 한 번 다 해서 전 과목이 다 내가 공부한 방향대로 나와가지고 학교 가면 문제가 안 되는데 만약에 떨어질 경우는 그 충격이 엄청나고요. 다시 회복되기 힘들어요. 응? 내가 1년 동안 공부했는데 그렇게 문제만 풀다가 떨어졌다. 그 다음 다시 기본서부터 가야 하는데 안 가져요. 이렇게. 자꾸 이제 마음이 급하니까 문제를 가시는데 나쁜 그 장수생 돼요. 그러니까 불과 뭐 6, 7개월, 1년 사이인데 공무원 시험 합격하시려면 1년 이상 하셔야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2, 3년 차 많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1년을 충실히 하시면 공무원 시험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마음 급하니까 자꾸 이렇게 이 얘기 똑같죠. 허리에 우리 바늘 허리에 실을 꿰맬 수는 없잖아요. 마음 급하더라도 좀 이렇게 좀 시간 얼마 안 걸리거든요. 이렇게 바늘 이렇게 딱 하는데 그죠? 그러니까 조금 서두르지 마시고 FM대로 가세요. 그게 불과 6개월, 7개월밖에 안 걸려요. 행정법 우리가 전과목 공무원에서 6, 7개월이면 다 돼요. 학원 강의 이용하면서 하시면 됩니다. 혼자 하실 때는 너무 힘들고 또 출제 경향이라든지를 몰라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자, 8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각상 공중행위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보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형. 자, 이런 게 어때요? 아이고, 처음에 공부하신 분들은 잘하시거든요. 조금 지나면, 아이고, 뭐, 이거 암기상 이게 실력이 아니야. 어려운 것만 계속 하세요. 팔 찾고. 안 나오거든요, 이런 거. 이런 게 나온다고요. 제가 늘 강조했지 않습니까? 보세요. 이게 한 5, 6년, 6, 7년 전에 엄청 빡센 문제 많이 나왔어요. 이 문제 유형이. 그 다음 이 문제가 이제 다, 맞춰버리니까 안 내. 이게 또, 이거 안 나오는 것보다 또 3, 4년부터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아예 안 나오는 것보다 할 때 또 냅니다. 그래서 여기 봐보세요. 여러분들, 강학상 공중행위 한 거. 우리 강학상 공중행위. 그죠? 각종 증명서의 발급. 각종 증명서의 발급. 오케이? 예. 그 다음에 각종 공적장부의 등기, 등재, 등록. 각종 증명서의 발급. 또 각종 공부회의 등기, 등재, 등록. 이런 게 바로, 이게 바로 공증. 됐죠? 예. 그러면, 요 행정심판의 제기는 어디에 되겠어요? 준사법행위죠? 판단. 이거, 확인. 판단 표시행위죠. 요거는, 행정심판의 제기는, 이건 확인에 해당돼요, 이건. 확인. 의료사업자, 이거는요, 이거 어디 공정이네. 그죠? 공정. 이건 뭐야? 특허철의 홍보. 이 통지. 이거 짝 시켜야 돼, 이거. 아시겠죠? 아이고, 이게 무슨 실력이야? 아이고, 이게 뭐 암기상이. 그러시면 안 돼. 평소에 공부를 하시면서 반드시 하셔야 돼요. 됐죠? 예, 됐고. 한 가지. 발명특허는 어디에 해당돼? 발명특허. 발명특허는 이거 확인이요. 혹시 이거 발명특허 많이 나와요? 이거 엄청나게 많이 나오다가 지금부터 안 나와 또. 다 맞춰버리니까. 또 나옵니다. 발명특허는 확인이에요. 확인. 특허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고. 한 가지 응용 문제. 합격자 결정. 그러니까 우리가 확인이라는 것은 행정청이 자, 행정상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해서 법적 분쟁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법적 분쟁이 있는 경우 행정청이 공적인 권위하에 판단 표시하는 준사법행위야. 아시겠죠? 그 불가변력이 발생하거든요. 준사법행위니까 발명특허 같은 경우 이름이 봐세요. 특허. 이것도 마찬가지로 확인인데, 자, 그러면 합격자 결정, 당선인 결정 이런 거 분쟁이 있잖아요. 행정상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해서 법적 분쟁이 다툼이 전제돼. 내가 서로 요번에 참 잘 봤어. 내가 먼저 합격생기는 거야. 공무원 합격자 결정, 당선인 결정도 마찬가지고 이런 거. 예. 또 발명 특허도 확인이에요. 근데
공무원 시험 합격하셨어. 합격 증명서 발급행위. 각종 증명서 발급행위라든지 여권 발급행위 이런 거. 그 다음에 각종 공부의 등기, 등록, 등재 다 공증이에요. 이렇게 해서 좀 알아두셔야 돼. 아시겠죠? 자, 이거 간단한 문제 좀 꼭 맞춰주셔야 하고. 9번 보세요. 다음 중 강학상 특허인 것을 모두 오른 것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제가 늘 중에다가 했죠. 법률 행위적 행정행위, 그 다음 준 법률 행위적 행정행위 이에 꼭 중에다가 말씀드렸죠. 짝시키고 보세요. 그러면 여기, 자, 우리가 정답은, 자, 보세요. 특허인 거. 기억, 니은, 디귿, 어리이죠. 공유 수면 매리 면허, 이름이 면허이지만, 그지? 허가가 아니라 특허예요, 특허. 그 다음에 이게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 나오죠. 이거죠. 재건축 설립 조합 인가. 이거, 이름이 인가지만, 강학상 뭐라고요? 특허예요, 특허. 꼭 아셔야 돼. 이름이, 이거 조심해야 되고, 재건축 조합 설립인가, 일반 조합 설립인가 아니에요. 일반 조합 설립인가는 그냥 인가인데, 이 재건축 조합 설립인가, 아시겠죠? 이거는 이름이 인가지만 특허야, 특허. 특허 다 알아주셔야 돼. 그 다음에 운전면허는 강학상 허가죠. 강학상 허가죠. 강학상 그냥 허가야. 면허 허가고. 여기에 자동차 운수사법에 따른 개인 택시 운수사 면허, 이름이 면허지만 이건 특허야, 특허. 특허 이거죠. 요거 특허, 요거 특허, 요거 특허. 그 다음에 이런 기와 허가. 그죠? 이름이 허가이라 하더라도 법적 성질은 특허야. 그 다음에 재단법인이 정관 변경 허가. 이거 뭐야, 이거? 이름이 허가인데 이거 뭐야? 이건 인가, 인가. 아시겠죠? 인가예요. 그 다음에 사립학교 법인 임원 승인 취임에 대한 승인. 이거 슈폰, 이것도 인가죠? 네, 인가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잘 해놓으셔야 돼요. 이거 인가예요. 이름이 승인, 허가 아니야. 인가. 꼭 해놓으시고. 그 다음 토지거래 허가는 어디에요? 토지거래 허가. 토지거래 허가. 토지거래 허가. 이 강학상 뭐야, 이게? 이름이 허가가 붙었다 하더라도. 이거 인가. 아시겠죠?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 광업 허가. 광업 허가. 광업 허가도 이름이 허가이지만 특허예요. 특허. 이거 특허, 맞아, 특허. 이거 인가고. 어업면허. 그죠? 어업면허. 이름이 면허인데 특허야, 이거. 특허, 맞죠? 특허. 요거 다 특허야, 특허. 요것도 특. 요거 인가고. 예, 됐죠? 자, 이렇게 해서 답이 4번입니다. 이어서 10번 볼게요. 부관에 관한 길로 옳은 것인데, 다툼 있는 이고 판례해야 한다. 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봐볼까? 예, 옳은 것이에요. 자, 모요인 부담이 붙은 행정이 상대방이 그 부담이 이행으로 사법상 법률 행위를 한 경우에 그 사법상 법률 행위 자체가 당연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맞아? 취소 사유가 있고,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있으면 그것은 취소하기 전까지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당연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아시겠죠? 요거 좀 잘 나온 점을 최근에 와서 꼭 해놓고. 자, 1번 볼게요. 허가에 붙은 기한입니다. 기한. 부당하게 짧은 경우 허가 기간이 연장 신청이 없는 상태에서 허가 기간이 만료하였더라도 그 후에 허가 기간 연장 신청을 하였다면 허가의 효력은 상실되지 않는다.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 허가에 붙은 기간이 부당하게 짧은 경우 하더라도 허가 기간이 연장 신청이 없는 상태에서 허가 기간이 만료했다면 이게 보시면 자, 여러분들, 허가 기간이 연장 신청이 없는 상태에서 허가 기간이 만료하면요. 그 만료한 후, 그 후에 허가 기간을 갖다가 연장 신청해도 안 돼요. 이런 혹시라도 여러분들 허가 기간 있잖아요. 이 부당하게 혹시 요거하고 혼동하시면 안 돼요. 이 허가에 기한이 붙어 있는데, 부당하게 짧은 기간이 있어. 부당하게 짧은 기간, 부당하게 짧은 경우, 이거는 이 기한을 뭐로 봐요? 기한이 이렇게 부당하게 너무 짧은 그 기간으로 되어 있을 경우, 이건 우리가 갱신기간이라고 보죠? 예, 갱신기간으로 봅니다. 혹시 존속기간이 틀려요. 이게
존속기간하면 틀립니다. 이거 틀리고 갱신기간이고 혹시 이걸 맞아. 조건이 존속기간은 맞아요. 혹시 이거 조건 빠져 틀려. 이게 갱신기간이 하거든요. 보통 여러분들 그 허가가 이렇게 부당하게 짧게 들었잖아요. 여러분 이 짧게 규정된 기간 내에 이렇게 갱신 신청해야 돼. 왜냐하면 일단 이 기간이 일단 그 기간 짧게 됐다더라도 그 기간이 벗어나서면 어떻게 돼요? 무효가 돼요. 무효가 아니라 이 허가 자체가 실효됩니다. 자동으로. 그래서 일단은 허가에 붙은 기간이 부당하게 짧은 경우 허가 기간에 연장 신청이 없는 상태에서 허가 기간이 만료했더라도 만료 환경은 안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보통 예를 들어 이렇게죠. 허가 기간이 예를 3년이다. 3년이라면 보통 그 3년 기간이 붙은 경우 약 3개월 전에 기한 만료점 만료일보다 3개월 전에 알려줘요, 미리. 이 내에 다시 그 허가를 신청해라. 갱신. 이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 부당히 짧은 기간에 다시 갱신 신청하잖아요. 그럼 그대로가 허가 신청만 하면 그대로 갱신이 똑같이 해줘. 동일 조건 똑같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 이 기간 이게 맞아. 이 기간 내에 하면 다른 회사 허가 신청 다시 갱신 신청하면 그대로 또 전에 계속 해왔던 이 허가 내용과 동일성 지점에서 그대로 간다고. 이 기간 다시 연장이 시켜줘요. 근데 이 짧은 기간이라도 그 기간 내에 자동 갱신을 신청 안 하면 일단 이 기간이 딱 지나면 허가는 실효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처음부터 다시 다 허가 신청 절차 다 거쳐야 돼.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허가 기간이 부당하게 짧은 기간으로 됐다더라도 이 짧은 기간 내에 여러분 갱신 신청해야 돼요. 오케이? 왜냐면 왜 존속 기간이란 뭐고 갱신 기간을 받느냐면 갱신 기간을 보면 어떻게 돼요? 이때 허가 신청만 다시 하면 재신청이죠. 하면 그대로 또 허가 요건이 다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내용을 동일성 유지점에서 다시 연장시켜줘요. 연장시켜줍니다. 그 기간 내에 돼. 아시겠죠? 실무상은 어떻게 하냐면, 실무상은 이 기간이 경과했다 하더라도, 과태료 물리고서 만약에 갱신기한이라 한다면, 갱신기한으로 해석된다면, 이제 보통 갱신기한을 보는 것은, 허가의 내용이 장기적으로 계속 반복성이 예정되어 있는 거. 우리 식당 한번 내면, 허가 받으면, 나 죽을 때까지 하잖아. 내 힘 없어, 묻을 때까지 하잖아. 그러니까 그 기한이 있는데, 그럼 장기적으로 계속 반복되잖아요. 식당 직업이니까. 용어입니다. 근데 보통 실무상에서는 갱신기간으로 파악되는 경우는 그 기간이 경과했다 하더라도 과태료 좀 물리고 다시 해줘요. 근데 만약에 법적으로 보면 원칙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야. 그런 경우는 실무상 또 인정한다든지 아니면 법에 또 있어요. 그게 있는데 그것이 없다고 한다면 원칙으로 가야 돼요. 1번 틀린 지문이에요. 이 기간 이게 이제 그 기간 갱신 기간 내에 청구해야 돼.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부과는 주된 행정에 부과된 종된 규율로서. 부과는 주된 행정에 부과된 종된 규율로서. 종된 규율도 있죠? 독자적인 존재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사정 변경으로 인해 당초 부담을 부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도 부담의 사후 변경은 허용될 수 없다. 여러분들, 요 질문 제가 혹시 이거 기억나시나요? 네? 여러분, 이거 보시면 혹시 이거 부관 제가 늘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부관의 사후 가능성. 자, 부관의 사후 가능성은 원칙적으로 인정돼, 부정돼? 네? 원칙적으로 부정되죠? 부정되는데 예외적으로 언제 인정되죠? 언제 긍정? 먼저 부과는 행정행위 성립 당시에 부과시켜야죠. 행정이 성립 당시에 행정일을 할 때 아무런 부관 붙이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부관을 부과하게 되면 우리 국민들이 법적 안전성이 침해될 수 있으니까 원칙적으로 이렇게 부정돼요. 근데 예외적으로 언제 긍정되는가? 자, 먼저 여러분들 첫 번째 법률이 근거가 있는 경우, 사후 부관 가능성을 인정하는 법률이 근거가 있는 경우. 두 번째 뭐가 있어요? 상대방의 동의. 이 부관 붙여도 돼요? 좋습니다. 라고 우리 국민들이 동의 주는 거죠. 사인이. 상대방 동의. 세 번째가 뭐가 있어? 부담 유보. 혹시 부담 유보 기억나요? 아시겠죠?
지금 우리 지금 행정위는 하는데, 나중에 이렇게 부과할 수 있어요. 나중에 행정 상황, 이런 도시계획이 있으니까, 만약에 여기에, 이용주점 허가를 내주는데, 나중에 여기 학교 시설물, 시설물 들어오는 이용주점 허가, 혹시 고등교육 시설 들으면 들 수 있습니다. 여기 도시계획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때 들으면 우리가 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알았죠? 부담 여부. 네 번째 뭐야? 사정 변경이야. 지금 요 세 가지는, 잠깐요. 요 세 가지는 우리 다루설이 들고 있어. 다루설이 드는 견해고. 판례는 이 다루설이 들고 있는 이 세 가지에다가 사정 변경까지 들고 있어요. 이게 판례입니다. 아시겠죠? 틀렸지. 사정 변경에 의해서 어떻게 부담의 사후 변경이 인정돼 있었다. 보세요. 사정 변경이지. 사정 변경으로 인해서 당초 부담을 부과한 목적을 달성하게 된 경우 부담의 사후 부과는 허용될 수 없다. 틀렸지. 그러니까 문제풀이 연습만 하면 돼. 그러니까 지금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처음 하시는 분들 지금 특강 이용해서 2018년, 17년, 16년까지 볼 거예요. 하고 나머지는 제가 한 5개년도에서 10개년도에서 문제 뽑아가지고 400~500문제 딱 남아요. 정확히 이거 좀 나옵니다. 됐죠, 이렇게? 그 다음에 4번. 행정행위에 부과된 허가기간은 그 자체로서 항고성의 대상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왜 그래요? 허가기간, 이 기간. 행정행위에 부과된 허가기간은 그 자체로서 항고성의 대상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기간의 연장 신청의 거부에 대해서도 항고성을 청구할 수 없다. 틀렸죠? 여러분들, 행정행위에 부과된 허가기간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이 부담 아니죠? 이 부담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요건 어떻게 하냐면, 부담 이외의 나머지 부과이죠. 독립성 있어, 없어? 부담 이외의 나머지 부과는, 자, 이건 독립성이 없죠? 독립성이 없어요. 그래서, 독립된 항고성이 될 수 없습니다. 이건 맞아요. 이게 안 돼요. 자, 그런데 그 기간의 연장 신청의 거부는요? 이건 거부 처분이죠. 거부 처분. 이 거부 처분성이 인정되는 거죠. 이거는 항고성 대상이 되죠. 됐죠? 그래서 이제 틀린 겁니다. 자, 일단은 이제 보셨고, 11번 보겠습니다. 자, 공법상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인데, 자, 지금 공법상 계약이 또, 여러분들 보시면 늘 말씀드리지만, 행정계획과 함께 꼭 한 문제씩 요즘에 최근에서 꼭 출제됩니다. 특히 이제 공법상 계약이 예 있죠. 특히 사법상 계약이냐, 공법상 계약이냐. 판례가 사법상 계약으로 본 거 있죠. 저기서는 공법상 계약으로 본 것인데, 판례는 사법상 계약으로 봐서 민사소송의 대상. 공법상 계약에 해당되면 어디로 가요? 행정소송 중 당사자소송으로 갑니다. 자, 오는 것인데, 보시면, 4부문항. 다우설에 따르면 공법상 계약은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에 의하므로 원칙적으로 법률리보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왜 그래요? 이거 맞아 틀려? 공법상 계약은 여러분들 여쭤볼게요. 이거는 왜 그런가 하면 비권력적 행정작용이에요. 비권력적 행정작용이죠. 비권력적 행정작용이에요. 그 비권력적 행정작용, 비권력적 공법행위예요. 맞죠? 자, 이게 키포인트죠, 이게. 그러니까 법률리보의 원칙이 적용이 되지 않죠. 이게 맞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자, 법률리보를 요지 않죠. 자, 그러면 1번 문항 봐볼게요. 자, 현행 행정절차법은 공법상 계약에 관한 기준 두고 있어요? 두고 있잖아요. 두고 있지 않죠. 여러분들 보세요. 2017년도 문제잖아요. 이게 또 2019년, 2020 나오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계속 패턴이 반복되기 때문에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행정법은 점수 잘 나오는 이유가 이렇게
유사한 문제 계속 반복돼요. 우리 행정절차법에, 제2편 행정작용법에서 그 밖의 주요 행위 형식이죠. 제1장 행정입법, 제2장 행정행위, 제3장 그 밖의 행정이 주요 행식이 있거든요. 그 밖의 주요 행위 형식, 맨 처음에 행정상 확약이 있고, 행정계획 나오고, 그 다음에 공법상 계약이 나와요. 계약. 네, 그 다음에 행정지도 이렇게 나오죠. 네. 4개만 보죠. 공법상 합동행위도 있는데, 이때 여러분들 그 행정지도만, 그 밖의 주요 행위 형식에서 행정지도만 행정절차법에 규정되어 있고, 나머지 없어요. 행정계획이 수립 확정 절차 없어. 안 돼 있고, 공법상 계약도 없고, 이런 거 전부 다 공법상 계약 같은 경우는 행정절차법 적용 없어. 행정절차법에서 처분에 인정되는 이유 제시할 수 있어, 없어? 이거 없어. 그 다음에 사전 통찰 필요 없죠. 공법상 계약 해지할 때. 왜냐하면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행정계획이에요. 행정계획도 그 수립 확정 절차가 없고, 행정계획도 거기에 우리 행정절차법에 규정이 없는데, 만약에 행정계획이 행정행위 처분이 성질있을 때 어떻게 돼요? 그때는 행정절차법 적용이 있어요. 그때는. 처분될 때만. 여기 해놓고, 요 잘 나오는 거. 또 이제 대법원은 구농어촌 등 보건 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전문직 공무원, 나오네, 이거. 전문직 공무원 보건, 공중보건 의사의 채용 계약. 이게 뭐야? 공법상 계약이지, 뭐야, 이게. 해지 의사표시는 일반 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과 같은 성격을 가지면 아닙니다. 안 가져요. 한국 수성이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안 된다고 봤어요. 자, 여러분들, 공법상, 우리 전문직 공무원인 공중보건의사의 채용계약은 공법상 계약이에요. 이걸 해지하죠. 해지 의사표시에서 행정절차법 적용이 있다, 없다? 없다. 여기 이유제시 필요치 않습니까? 이유제시 필요찮아요, 이거. 사전 통찰 필요도 없어요. 그 다음에 3번, 공법상 계약은 행정주체와 사인 간에만 체결 가능하며 아니죠. 공법상 계약은 행정주체와 행정주체 간, 행정주체와 사인 간에도 가능해요. 근데 이때 만 틀린 거예요. 행정주체 상호 간에 공법상 계약이 체결돼야 안 돼요. 있어요. 아시겠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행정주체 간에 가능하죠? 예, 행정주체 상호간이에요. 이거 붙여야 돼요, 이거. 자, 이렇게 별거 아니에요, 그지? 이런 거 다 주는 거잖아요, 그죠? 문제 연습만 푸는 문제 그 출제 유형하고 지문 익히고 출제 기억만 파악하면 돼요. 자, 그런데 12번 행정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에요. 자, 2번 문항부터 보죠. 행정지도의 상대방은 행정지도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를 따르지 않을 수 있으므로 행정지도의 내용이나 방식에 대해서 의견 제시권을 갖지 않는다. 자, 행정지도의 상대방은 행정지도의 내용 등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이를 따르지 않을 수 있으므로 행정지도의 내용이나 방식에 대해서 의견 제시권을 있습니다. 의견 제시권 인정돼요. 우리 행정지도 법조문을 가보시면 이렇게 따르지 않을 수 있고요. 따르지 않을 수 있고 또 행정지도의 내용이나 방식에 대해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법조 문제에서 완전히 주는 거죠. 17년 문제죠. 그죠? 자, 문제 봐보세요. 이렇게 어렵나. 자, 그 다음에 3번 한번 볼게요. 행정지도가 말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상대방의 행정지도의 취지 및 내용, 행정지도를 하는 자의 신문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면의 교부를 요구하면 그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직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교부해야 한다. 맞죠? 법조문 평소에 읽어주셔야 합니다. 자, 4번 문항. 국가배상법이 정한 배상 청구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권력적 작용만이 아니라 행정지도 같은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된다. 맞아요. 공무원의 직무 상행에 권력적 사실행위뿐만 아니라 행정지도 같은 비권력적 사실행위도 포함합니다. 아시겠죠? 우리 행정지도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지 이것도 포함합니다. 직무상행위에 꼭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12번도 이렇게 프로그램만 했죠? 네, 이렇게. 혹시 문제 푸실 때, 혹시 그 어려운 문제 어려운 문제 나오면 떼어 넘어가야 돼요. 어려운 문제 보시면요, 그냥 넘어가세요. 넘어가야 돼요, 빨리. 그 틀려야 되는 문제 왜 자꾸 있어요? 그것 때문에 시험 다 놓쳐가지고 시험 망쳐요. 첫 1번 문항이 딱 어려운 문제였어요. 그때 심적인 타격이 와요.
근데 연습을 해야 돼. 아, 이거 뭐, 여기 난이도 문제 넣구만. 넘어가야 돼. 찾고 있으면 안 돼. 예. 왜냐면 쉬운 문제가 뒤에 보면 쉬운 문제 많이 있거든요. 우리 학교, 우리 당락을 했잖아. 그걸 다 풀고 나머지 시간 남아요. 이 문제 다 빨리 풀리니까. 그거 나중에 찍어야 돼. 어차피. 3, 4분 위주로 찍으면 돼. 자, 이렇게 해서, 예. 12번 볼게요. 행정지도에 대한 설명, 이거, 13번 해야죠. 이게, 이렇게 해야지, 맞아. 이렇게 해야지. 예. 자, 행정절차법 내용이죠. 자, 옳은 것입니다. 자, 여기 그 2번 문항. 행정청이 신분 저격이 박탈 처분을 할 때 미리 당사자 등에게 통지한 의견 제출 기한 내 당사자 등의 청문 신청이 있는 경우, 그러면 당사자에게 청문 신청 인정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인정되고 있죠. 예전에는 그 당사자에게는 청문 신청이 기회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그 행정절차법에 불이익 처분 절차에 적용되는 두 가지 특이한 제도가 있죠. 사전 통지, 영업정지 처분할 때 미리 알려줘요. 사전 통지. 당신은 이런 법조문, 이런 그 법규상 위반이 있고 그 위반 사실행위에 대해서 영업정지, 영업허가 처분을 합니다. 미리 알려주는 거야. 사전 통지 요구하고 그 다음에 의견 청취. 자, 행정청이 그 불이익 처분할 때 반드시 사전 통지와 함께 의견 청취. 첫 번째 의견 청취 제도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청문, 공청회, 의견 제출. 청문이나 공청회를 하지 아니할 때는 반드시 뭐야 한다. 의견 제출이, 그죠? 의견 제출을 기회를 줘야 합니다. 꼭 해야 돼.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청문이나 공청회는 원칙적으로, 청문이나 공청회는 원칙적으로 인정 안 돼요. 청문이나 공청회는 우리 일반 사인에게 원칙적으로 인정 안 돼요. 청문이나 공청회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른 법률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또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청문이나 공청회를 할 수 있고, 예전에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근데, 제가 아시는 선생님이 이제 이건, 청문회 절차가 이렇게 너무나 당사자에게 청문 신청권, 이건 좀 주어도 되지 않느냐. 우리 국민들이 권익보호에 있어서 너무나 어떤 의견, 어떤 반영시킬 수 있는 기회를 너무 작게 준다 해서, 그때 좀 이렇게 이의제기를 해가지고, 이게 청문회, 이 당사자의 청문 신청, 이런 경우만 인정돼요. 이런 경우만 당사자에게도 이제 청문 신청권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기관이 청문이 필요 없다고 인정하면 않는 거야. 청문 공청회를. 또 다른 법률에서 청문이나 공청회를 하도록 규정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만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다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제 당사자 청문에 대해서 당사자의 청문 신청권이 인정되는데 행정청이 신분 자격이 박탈 처분을 할 때 이렇게 당사자 등에게 통지한 의견 제출 기한 내에 당사자 등의 청문 신청이 있는 경우는 청문을 한다 돼 있죠. 예, 이렇게 제한적으로 인정합니다. 이제는 당사자 신청권이 인정돼요. 자, 1번 문항. 행정청이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한 처분을 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여러분들,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경우, 자, 옛날 그 근거와 이유 제시 생략. 이유 제시를 갖다가 이유 제시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요게 한 5, 6년, 6, 7년 전 엄청 많이 나오다가 타마쳐버리니까 안 내다가 최근에 와서 이때 17년 나왔어요. 자, 여러분들, 요거 됐죠? 그래서 지금 이런 때는 여러분들 그때 이유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행정청이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행정청이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이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자, 틀렸죠? 이유 제시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예요. 그래서,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 되어 있습니다. 법정을 참고하시고, 두 번째 맞고 세 번째, 법령 등에서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신고. 이게 무슨 신고지? 예? 이게 무슨 신고야? 이걸 무슨 신고로 해요? 이거 자기 완결적 신고. 또 뭐라고 해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죠? 이거죠?
본래적인 민신고를 규정한 경우 신고가 본법 제40조 제2항 갖고 요건을 갖춘 경우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발송된 때입니까? 도달된 때야.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법조문 돼 있죠, 그죠? 이거 다 맞춰야지, 이런 거. 이거 기본적으로 준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행정청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 및 이해공개인의 신청에 따라 여러 개의 사안을 병합하거나 분리하여 청구를 할 수 있다. 여러분들, 직권으로. 자,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 4번 문항이 왜 틀린 거면, 자, 자, 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 이거 맞아요. 이해관계는 인정 안 돼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여러 개의 사안을 병합하거나 분리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거 법적 문제예요. 그래서 답이 2번이에요. 그러니까 이해관계인에게는 분리 병합 신청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어서 여기 이제 14번 봐볼까요? 14번 보시면 여기 이제 행정절차법상 기간과 관련된 규정을 정리한 것이다. 바르게 나열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몇 번일까요, 여러분들? 이게 좀, 자, 몇 번일까요? 자, 여기 볼까요? 자, 여기 첫 번째 거. 행정청은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는 공청회 개최 며칠 전? 14일 전이지? 까지 제목 일시 및 장소 등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관보, 홍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맞죠? 입법 예고는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며칠? 예, 오케이. 좋았어. 이제 많이, 그죠? 예. 자주받기는 20일, 그죠? 예. 자, 하고, 그 다음에 행정 예고는, 예고 내용이 성격 등을 고려해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며칠? 예. 그죠? 예. 그쵸, 많이 이제 좀 되겠네, 이제. 좋아요. 이렇게 이제, 이게 이제 행정절차법뿐만 아니라 행정심판법 순법 중요해요. 예, 이렇게 해서. 자, 이거 맞출 수 있겠죠? 좋습니다. 자, 넘겨서 행정지도죠. 행정지도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바르게 조합한 것은 지방직 구분문제 여러분들. 좀 여러분들 박스 문제죠. 박스 문제 한참 안 나오다가 나와 이제. 이제 박스 문제 조금씩 나옵니다. 이게 아마 한 4, 5년 동안 계속 안 나오다가 이제 2010년 또 나오고 또 안 나오다가 또 나오고 그렇게 해요. 자, 여러분 보시면 판례적 옳은 것이죠. 자, 여러분들. 자, 기업법 봐보세요. 행정관청이 국도이용관리법 수정의 토지거래 계약 신고에 관하여 공시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매매 가격을 신고하도록 행정지도를 하여 그에 따라 허위 신고를 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와 같은 행정지도는 법에 어긋난 것으로서 그 범법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 맞아요. 여러분들 이거 잘 나와요. 여러분들 행정지도는요. 만약 우리 공무원이 어떤 행정지도를 했는데 이 행정지도는 상대방의 임의적 협력을 전제로 해요. 이 행정지도에 따를 것인지 말 것인지는 상대방이 자유의사에 맡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 공무원이 위법한 행정지도를 했다 하더라도 이때 우리 국민들이 이 행정지도에 따른 행위는요, 자기가 이 공무원이 불법행위를 인수해서 불법행위를 인수해서 자기 불법행위에 드는 거예요. 네? 자기 불법행위에 대해. 아니, 공무원이 그 위법한 행정지도에서 모르고 따라서 했기 때문에 나 잘못 없어요. 위법 없어요. 안 돼요. 아시겠죠? 비록 공무원이 위법한 행정지도를 했다 하더라도 이 행정지도의 법적 성질은 비권력적 사실행위, 즉 상대방이 임의적 협력을 전제로 해서 자기가 의사에 위임되어 있다는 거죠. 자기가 그 불법행위를 인수해서 자기 불법행위에 들고 손해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공무원 탓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법적 책임져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1번 그거 맞는 거예요. 범법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국공립대학 총장들에 대한 학칙 시정 요구는 대학 총장의 임의적인 협력을 통하여 사실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지도의 일종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라고 볼 수 없다. 아이, 틀렸어요. 여러분들, 이거 학칙 시정 요구, 그죠? 예. 자, 지금 그 니은번에 지금 이것도 많이 나왔던 거예요. 자, 여러분들, 교육인적부 장관, 전부 교육부 장관이겠죠?
대학 총장들의 학생 시정 요구. 자, 대학 총장이 임의적 협력을 통하여 사실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제도의 일종이지만 헌법 소원이 되는 공권 행사라고 볼 수 있다고 봤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판례대로. 이것도 다 많이 나왔던 거기 때문에 틀리시면 안 돼요. 이것도 기출문제를 많이 좀 정리해 놓으시면 다 맞추는 질문입니다. 교재에 다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디귿번 노동부 장관이 공공기관 단체 협약 내용을 분석하여 불합리한 요소를 개선하라고 요구한 행위는 행정지도로서의 한계를 넘어 규제적, 구속적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없어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것도 많이 나왔던 거고. 자, 맞고. 1번. 행정기관이 위법한 행정지로 일정 기간 어업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은 자가 그 어업권을 타인에게 매도하여 매매대금 상당의 이득을 얻은 경우 손해배상액의 산정에서 그 이득을 손해상계할 수 있다. 없다고 봤어요. 이거 정도 하나 디귿 정도는 좀 어려울 수 있었겠습니다만 이거 해설 좀 돼 있으니까요. 해설 참고해서 보세요. 이거 좀 판례대로입니다. 판례대로. 답이 3번이에요. 자, 이어서 이제 쭉 보면 이어서 정보공개법 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 공개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이죠. 다툼 있는 경우 판례형. 2017년도 가지고 보세요. 늘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 정보공개법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 요거와 관련해서 판례가 비공개 대상 정보로 인정한 판례, 부정한 판례. 자, 정리해 볼게요. 자, 옳지 않은 것인데 이게 3번 보겠습니다.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 국민은 자연인과 법인이 포함되지만 권리 등령 없는 수단은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됩니다. 이거 잘 나와요. 다 포함돼요. 모든 국민이에요. 모든 국민. 그래서 우리가 16번에 자연인은 물론 법인, 권리 등령 없는 사단제도도 포함돼요. 아시겠죠? 모든 국민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여기 틀렸고 1번 한국증권업협회는 증권회사 상호간의 업무 질서를 유지하고 유가증권의 공정한 매매 거래 및 투자보를 위해서 구성된 회원 조직으로 증권거래법 또한 그 법에 의한 명령에 대해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므로 구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의 특별법에 의해서 성립된 특수법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이렇게 해서 판례대로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한국증권업협회 이거는 구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의 특별법에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놓으시고 됐죠? 예. 자, 이거 좀 정리해 놓으시고 두 번째, 정보 공개 청구에 대해서 공공기관이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 청구인이 이에 불복한다면 이의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맞죠? 이의 신청 임의적 전심 절차예요. 임의적. 또 이의 신청과 행정심판은 행정소송에 대해서 임의적 전심 절차야. 맞아요? 4번 공공기관은 정보 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이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10일이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16번 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번 시간에 보고 17번부터는 다음 시간에 볼게요.